네, 이달 청년을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 정치 문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청년 유권자들 그리고 이 청년 정치인들의 이제 대담을 들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청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네, 청년 정치인 수도 적고 환경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또 지난 지방선거까지 2030 유권자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요. 정작 실제 청년 정치 실상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고 해결책은 없는지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당이 당내 청년 정당인 청년의 힘을 창당한 건 지난 2020년 12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으로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는 물론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의 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창당 당시 공동대표였던 황보승희 의원이 모처럼 청년들을 만났는데 쓴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거대 양당이 사실 청년들을 좀 소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 맞아요. 근데 너무 큰 선거가 모두 끝난 뒤 청년의 힘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당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을 영입해다가 쓰고 잘 되면 다행이고 못 되면 그냥 관리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소모적인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제도로 만들어지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어떨까? 여당과 비슷한 시기 당내 청년 조직을 전국 청년당으로 개편했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청년당 위원장 정영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하지만 이렇다 할 역할을 찾지 못한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정당 차원의 조직은 갖췄지만 실제 현실 정치로 이어지는 환경은 만들지 못한 겁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각 정당이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국에 정말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선인 4,100여 명 가운데 20, 30대 당선인은 416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0% 수준.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이 2030 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중앙정치무대 국회로 가면 20, 30대 비율은 3.7%. 국제의원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0개 나라 가운데 10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년 정치인 비율이 적은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당 기능이 사람을 키워내는 기능은 무너지고 선거 때 어떻게 하면 표를 하나 더 얻을까라고 하는 이 선거 전문 정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정치인들이 아직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벽 앞에서 청년들이 집단으로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그냥 몇 명의 인기 있는 혹은 부상하는 그런 몇 명이 기댈 것이 아니라 정당들이 정말 청년 정치인들을 당내에서 대표성 있고 독립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전문가들은 또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정치인에게만 쏠리는 게 아니라 정당과 정책에 대한 청년 유권자들의 더 높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희범입니다. 네, 각 정당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청년 정치인을 육성한다기보다는 선거 때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청년 정치인 비율이 높은 외국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한 각 정당 안에 설립한 청년 정당,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정당 안에 별도의 당 형태로 만들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청년 조직인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의 정치 선진국에선 이런 청년 정당이 젊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를 돕는 정치학교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수당인 기독교 민주연합의 영유니온이나 진보당인 사회민주당의 청년 3인주의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2월 독일의 영유니온을 모델로 청년의 힘을 창당했고요.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청년당을, 정의당은 청년정의당을 만들었는데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당의 구성과 권한, 예산 사용 등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는 게 목표라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당은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추진 동력을 잃고 존재감이 희미해진 상황인데요. 선거 때만 청년 정치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네트워크와 자금인 만큼 청년 정치를 확대하기 위해선 스스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기성 정치, 이 정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청년 정치인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어떤 그 조직적인 역할을 맡기는 그런 그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그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 주는 청년들의 경제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몇 년 주식과 코인, 부동산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영끌 비투, 벼락거지 등 암울한 신조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청년들 사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주식 등 투자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내용도 준비했고요. 현재 청년 세대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모두가 어렵다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떤 경제관념이 필요한지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